제나라에 대해서 그 얘기 들어보신 적이 그 지금 어떻게 처음 오셨죠? 제나라에 대해서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우리가 역사 교육을 이상한 게 그 중국 역사에도 그 제나라가 50년 이상 됐으면 기록이 있어야 할 텐데 5대 19분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5대 19 장난 말로 그 전에 그러니까 그런 게 이상하게 쟤를 보통 공식으로 국가로 보는 건지 중국 역사에 일반적으로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 인정을 안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예. 근데 하여튼 그 제가 이제 잊혀진 삼국의 후에 이제 스티슨 하늘난기다 이제 이렇게 해서 처음에 이제 이름을 붙였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지난번에는 이렇게 그 제나라의 얘기하고 당의 그 분위기하고 이렇게 양쪽을 대비를 해서 얘기를 이렇게 꺼내 봤었습니다. 근데 생각 밖으로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자,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사서, 그러니까 그 사서에 나오는 구절 그 사서 기록을 집중적으로 이제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이제 그 우리 역사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굉장히 역사를 그 학교 다니면서 많이 배우기는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역사를 실감나게 실감을 해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도대체 뭔지 그 안개 속이에요. 아무리 책을 읽어봐도. 그리고 지금도 그 무슨 뭐 그 역사 스페셜 같은 뭐 이제 그런 프로그램에서 역사를 봐도 영 실감이 안 나요. 근데 실감이 안 나는 이제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그 역사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열쇠가 셋이 있다는 거를 먼저 말씀드리지 않고서는 제가 하는 얘기가 다 공연불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요 얘기를 먼저 합니다. 그 열쇠 셋은 삼국사 권 46의 최치원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진화사서로서, 그러니까 이게 진화를 이제 우리는 차이나라고 보통 알고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진화라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진화라고 해줘야죠. 진화사서인 삼국지와 후한서의 동의전에 그 동의국가의 위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사서 속에 있던 지명이 현재까지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요거 세 가지가 우리 열쇠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풀어갈 수 있는 열쇠 세 가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잠깐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거 계속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최치원전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동해 바다 밖에 삼국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마한, 변한, 진한이었습니다. 마한은 고구려가 되고 변한은 백제, 진한은 신라가 되었습니다. 고구려 백제 전성기에 강한 군사가 100만 명이어서 남으로 5호를 침범하고 북으로 유연제호를 뒤흔들어서 중국이라는 국가명은 없습니다. 여태까지 중화민국이 처음 중국이라고 그럴 수 있는 나라고, 국명으로서는. 그때까지는 다 이름이 달랐죠. 근데 중국은 뭐냐? 진화 국가의 서울을 말한다. 아니면 그 정권을 말한다. 근데 그래서 거기에 그 커다란 고통을 주었다. 근데 수황제가 그러니까 세력을 잃었다는 것보다는 이제 직역을 오면 세력을 잃은 건데, 나라가 망한 것도 요동정벌을 하다고 그랬다. 근데 우리는 이제 요동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많이 하겠습니다만, 요동은 지금 이제 그 요나라가 생기고 나서 요하라는 게 생겼어요. 그 전에는 요가 여기 여기가 이제 태양산맥인데 태양산맥 속에 요라는 지명이 있어요. 그 요에 그 요까지 포함해서 요동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갖다가 지금 생뚱맞게 여기다 갖다 놓고서는 여기하고 전쟁을 한 걸로 지금 그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재밌어요. 그러니까 마한 변한 진화는 신라가 되고 뭐가 되고 요 얘기는 인용을 하면서 요 얘기는 인용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실감이 안 나니까.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생각을 못하고 우리 땅이었다는 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망각 속에 아예 망각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유연제로라는 거는 지금 유연제로를 어떻게 표현하면 제가 여기 있고 로가 여기 있고 그렇게 표현이 돼요. 근데 다음번에 한번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제를 여기 이제 임치라는 데에 이제 제 나라를 갖다 놨거든요. 근데 거길 가서 보면은요, 요만한 팻말의 제국고성, 제 나라의 수도였다는 거예요. 제국고성. 근데 그 성이 얼마나 후진지 몰라요. 그냥 보통집 담장 정도, 그러니까 좀 과장해서 표현하면은 그 보통집 담장보다는 좀 낫지만은 그냥 보통집 담장에 불과해. 그런 걸 제국고성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서에 나오니까 이제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연태에 살고 계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역사에 관심이 많아갖고 냅다 그 흔적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여기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로 봐서 저는 쟤는 이쪽에 있었다고 보는 거고 로나라는 여기 로산이라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은 유연제로라는 이런 지명이 어떻게 해서 생기냐 하면은 그 주나라라는 거의 제후국인데 맹자가 뭐라고 얘기한 게 있냐면은 기내, 그러니까 왕이 직접, 그러니까 그 주나라 왕이 직접 다스리는 게 500리다. 그리고 바깥쪽으로 300리가 공, 후, 200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은 도대체가 거기가 이제 여기를 수도로 보는데 여기에서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유연제로가 다 일로 나올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부터가. 근데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북으로는 유연제로, 남으로는 오월을 이제 다 이제 점령을 한 거죠. 이제 3개국이. 왜? 신라는 이걸 얘기한 사람은 자기는 가운데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그 열쇠가 하나 된다. 그 다음에 삼국지 후한서에 보면은 고구려의 북쪽에 부여가 있고 남쪽으로 얘가 있고 그에 한이 있고 왜가 그 남쪽에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동옥저가 동쪽에 있고 음루가 이 동옥저의 북쪽에 있고 뭐 여기 이제 북옥저도 또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선비가 이제 부여의 서쪽에 있고 고구리 이제 그 지명을 보면은 료가 이제 그 고구리 서쪽에 있고 얘 쪽으로 보면은 여기 이제 낙랑군과 대방군이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도시 이름을 갖다가 집어넣어 보면은 이제 역시 또 요런데 요렇게 이제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그걸 지도에다가 옮겨 놓아 보면은 요 위치에 들어가게 된다. 근데 그럼 이것만 있느냐? 아니다. 이거를 이제 남제서라고 그 이제 5호 16국의 그 남제라는, 그러니까 제나라인데 이제 구분을 원래 먼저 제나라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남제라고 하는데 우리 그 삼국사에는 보면 딱 아주 짧은 구절 하나가 있어요. 위가 우리한테 그러니까 그 군대를 보내갖고 침략을 했는데 우리한테 패했다. 딱 요 구절 하나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엄청나게 긴 구절을 남겨놨어요. 그 구절에 나오는데 그 전쟁을 하다가 이긴 장군들한테 벼슬을 줬는데 성량태수를 삼고 광량태수 삼고 무슨 그 청하태수를 삼고 광릉태수를 삼았다 그랬어요. 그 자기 영역에다 태수를 삼지 남의 영역에다가 삼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게 다야. 그런데 이게 요가 여기 있고 그 또 이제 나중에 어떤 걸 이제 그 구조를 보면은 그 백제가 요소에 2개군을 가졌다 그런 게 이게 요소에 2개군을 따져보면 이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백제가 망하고 난 다음에 동명 오도독부를 그러니까
오도독부 중에 동명과 덕안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지금이 이렇게 지금도 여기 살아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다 백제 영역이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또 증명해 주는 게 뭐냐? 과학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과학적으로도. 그때 일식 기록을 보니까 그 일식을 어디서 관찰하면은 그 일식을 볼 수 있었을까라고 역추적을 해보니까 고구리는 몽골 지역으로 나와요. 엉뚱하게. 백제는 이 북경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 나온단 말이에요. 신라는 여기에요. 근데 후대 신라는 이쪽으로 나옵니다. 후대 신라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하면 이게 기본적인 틀이다. 이걸 전제로 안 하면은 우리 그 삼국사라는 사서는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그거 이해하는 사람은 아주 그 생뚱맞은 사람이거나 엄청 천재거나 뭐 이제 이런 사람일 겁니다. 근데 나는 그럼 왜 이렇게 여기까지 가는 역사를 공부하게 됐느냐. 아까 우리 그 최성열 씨가 이제 재밌는 말씀을 저걸 했는데 저는 어려서부터 생각한 게 하나 있었어요. 남들하고 틀린 게 뭐냐면 내가 네 말 왜 믿니? 아까 그런 얘기했죠. 그 본 것도 못 믿는데 어떻게 네 말, 내가 본 거라 그래서 다 믿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네 말을 왜 믿어야 되니? 저는 어려서부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역사책을 보니까 정말 이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시대가 바뀌니까 교육 품목이 틀려져요. 그럼 그거는 그 나라의 위치가 달라졌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게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굉장히 이제 그 고민을 하고 뭐 여러 번 책을 읽고 또 뭐 혼자서도 안 되니까는 같이 이제 독서 모임도 그러니까 역사 이제 공부 모임도 해보고 했는데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상한 책이 하나 나왔는데 오재성이라는 사람이 책을 하나 냈는데 도대체 이건 전혀 내가 생각했던 거고 전혀 틀린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얘기가 맞아. 그래서 이제 오재성 씨하고 이제 오재성 씨가 이제 저거 한 거를 제가 기본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박창범이라는 이제 서울대 그 천문학과 교수가 당시 천문학과죠. 쫓겨났어요, 그 사람. 이거 저거 하고.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게 기본이다. 자, 그래서 이제 잊혀진 고구려 후예지만은 이정기라는 사람이 제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제 왕을 그 표방을 했던 사람입니다. 사소기록을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 나라 흥망의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은요, 하여튼 뛰어난 개인의 그 자질을 드러날 기회가 있었다는 거고, 병사들이 추대한 지도자라는 거예요. 이정기라는 사람은 병사들에 의해서 이제 이따 사서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치술이 대단했어요. 낮은 세금. 그 다음에 차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귀족이고 뭐고 이런 거 차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국에 있는 사람들이 쓸만한 사람이면은 적국 영입해다 쓰고, 하여튼 그리고 이제 뭐 아주 법치가 아주 엄격했어요. 이걸 이제 그 사서 속에서 이제 굉장히 씹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직접적인 원인은 당의 혼란이에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당이 굉장히 그러니까는 이제 나중에 얘기할 이제 그 기회가 생기는데 그 그러니까 소위 중국을 대표하는 진화의 역사를 대표하는 그 나라 이름 중에 하나가 한하고 이제 당을 들 수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풍하는 얘기는 안 해요. 당풍은 하죠. 당풍. 그렇게 대표하는 나라인데 속을 들여다보면 너무너무 엉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한테 한번 인쇄를 해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싶어 갖고서 이거를 이제 이거 왜 안 나가지? 이거 안 넘어가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안 넘어가네요. 그걸 보여드리려고 이제 이렇게 쭉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당나라의 역사를 무슨 난, 그러니까 아주 그냥 말하자면은
그 반란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정리를 해드리면은 아, 당나라가 어떤 나라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올 것 같아서 그걸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거 정리하는데 일주일 걸렸는데 제가 지난번 그러니까 강의하고 들어가서부터 어저께까지 강의 정리를,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20페이지가 넘는 거예요. 그 인쇄를 못 해드리겠어요. 20페이지씩이나 돼서. 그렇게 복잡한 나라예요. 아주 혼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그 시작이 안사해란입니다. 알록산 사사명이라는 두 사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안사해란인데, 그 다음에 이제 간접적인 그 제나라의 그 등장은 고구려에 대한 그러니까 향수가 아니었겠느냐. 이제 왜 잘 살았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유감스러웠던 거는 그 이정기는 49살 살았는데 그나마 아들은 34, 손자는 32, 뭐 이런 식으로 너무너무 짧았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결국은 이제 측근의 배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름은 원래 본명은 이회옥이에요. 이회옥인데 당나라에서 그 이정기라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나중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나? 아, 이게 여기서 등장을 안 하네. 그냥 넘어가겠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이제 보려는 거는 이제 이정기 재탄생 배경을 한번 보는데 고구려 멸망과 수나라와 당나라의 역사를 한번 잠깐 보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수나라하고 당나라가 다른 나라라고 생각을 우리가 보통 하는데 수나라하고 당나라를 그 이어진 나라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나라의 3대 임금이 되는 사람이 어린애인데 그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당태종이라는 사람이 욱박질러 갖고서 그냥 그걸 뺐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수나라에서 국부를 굉장히 맹길어냅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당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당이 강했던 이유가 수나라에서 남겨놓은 그 제도라든지 이런 거를 인계를 받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나라 황실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또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게 수나라가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 그 족속으로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수나라가 내몽골의 무천 출신인데요. 선비족이에요. 이걸 우리들이 자꾸 갈라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문제가 생기고요. 근데 그거를 추정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는 요 앞에 서위라는 나라의 우문태가 양제한테다가 뭐라고 그러니까 사성을 하냐면 보류여라는 그러니까 성을 사성을 합니다. 근데 그게 선비 말로다가 버들이에요. 양이에요. 양씨 그런데 그거를 이제 뜻글로다가 번역을 하니까 그러니까 양이 된 거고 선비어로다가는 보류여라는데 그게 그래서 이제 선비임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금이 낮았습니다. 세금이 낮았고 삼장제, 균전제 이런 걸로 해서 아주 수나라 이전에는 556국이라고 그래갖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를 정리를 하면서 이런 세금 같은 거를 낮게 책정을 하고 그래갖고 국부가 만들어져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대운하를 이제 만드는데 대운하 이거는 이제 얼마나 거짓말인 건가를 이제 또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지도를 보면서 통제거, 영제거라는 건 우리가 역사를 배우면서 공부를 했던 겁니다. 기억력이 좋으신 분은 기억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돌골과 토요콘을 정보를 하고 뭐 유구도 정보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 유구가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대만을 얘기하는 건지 진짜 현재 유구를 얘기하는 건지 지금 모릅니다. 아니면은 지금 양자강 하구에 있는 섬들을 얘기하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멸망은 고구려 전쟁 후유증으로다가 백성들의 반발이 일어나서 이제 밀란이 일어나서 이제 이제 망하게 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이세민이 이제 아버지가 이연인가 그렇죠. 그 사람이 이제 당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당왕실 족속도 사실은 여러 설이 존재해요. 근데 자기네들은 뭐라고 이제 구당서에서는 뭐라고 적어놨냐 하면은 한무제 때 이광, 서량 때 홍성제의 후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역 배경으로 봐서는 수나라하고 비슷한 선비족일 것이다 라는 게 이제 구당서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데, 신당서를 보면은 그 수나라하고 같은 족속일 거다라고 그러는 쪽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업적을 보면은 한이 이룩했던 농경하고 유목, 왜냐면은 그 삼국진하고 이제 56국진하고 이제 저거 한 나라니까, 한이 이룩한 농경과 유목 문화 바탕의 문화를 융합한 북위를 계승을 합니다. 북위가 이제 이런 바탕의 문화를 융합을 하려고 그랬던 나라인데, 이건 탁발시예요. 이게 그러니까 돌골족입니다. 북위가.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계승을 했고, 세계사적으로 보면은 탈라스 페베로 제지 기술을 전파했다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역설이죠. 말도 안 되는 거고, 뭐 거길 지배했으면 더 많은 문화가 넘어갔겠죠. 수나라의 창조적 이 제도를, 그러니까 창조적인 제도가 이제 몇 개가 있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균전제, 조영제, 부병제 이런 거, 삼성육부제라는 거 당나라가 만든 걸로 아는데 아닙니다. 이거 수나라가 기초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는 주변 국가 인재들을 받아갖고 유학생을 받아갖고 유학생을 많이 저걸 했는데, 837년도에만은 신라 유학생이 216명이 있었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제가 송나라 이후에 보편화가 되기는 했지만 과거제를 당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러니까 귀족 위주의 이 인재 등용 틀을 벗어났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주변 국가의 인재들을 많이 아주 적극적으로 수용을 했다는 게 이제 특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후대 송에 비해서는 아주 이 국방이 나름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로는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이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지금도 뭐 그런 얘기는, 당풍이라는 말, 무슨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요새는 차이나 시티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은, 차이나 시티보다 뭐 당인가, 이게 주변 국가의 당인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이 생겼을 정도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비판적으로 보자 그러면은 천하관이 왜곡돼 있었다. 주변 국가 정보를 하고 속국화를 너무 지나치게 했다. 그래서 국력 소모를 해서 통치력이 약화가 됐다. 이제 통치력이 약화되는 거에 이제 그러니까 이정기가 이제 시대를 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왕권 전쟁이 폐해가 너무 심했어요. 그러니까 자식들끼리의 왕권 전쟁이 너무 심해갖고, 근데 사실은 이제 환관 같은 것들이 황제를 환관이 세웁니다. 얼마나 엉망인 거, 권력 누설이라는 게 얼마나 엉망인지.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난이 일어나갖고 대량살상이 일어나는데, 어느 도시에 30%밖에 안 남고 모조리 죽입니다. 뭐 이런 일들이 아주 빈발을 했고, 그러다가 보니까 빈곤이 만연을 했고, 아주 속을 들여다보면 아주 형편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권력 집중이 돼서 뭐 비리가 근데 이거는 지금까지도 계승이 되고 있죠. 공산당 중공이라는 데가 지금도 계승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정말 악패인데, 그 다음에 열등감 때문에 이 동쪽에 있는 국가들의 열등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역사 왜곡을 당나라가 아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아주 그 전에도 역사 왜곡을 합니다. 그런데 당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엉터리 지명, 지금 사설을 보면서
지명하고 이렇게 맞춰보기를 하면은 전 대륙이 이게 일부긴 합니다만은 전 대륙이 그 사람들 그 역사상의 땅 같아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쪽 평야지대, 그러니까 하북성에서부터 하남성, 무슨 뭐 안위성, 강소성, 무슨 절강성 이렇게 해서 그 그러니까 광동성 이렇게 귀주성, 안위성까지는 운남성까지는 전부 다 그 우리 족속의 영역입니다. 걔네들이 말하는 소위 동이. 그런데 통제거라든지 뭐 영제거라는 게 얼마나 그 뭐 장강, 그러니까 황하하고 양자강하고를 이었다고 허풍스럽게 돼 있는데 그게 지금 지명이 그러니까 최근까지도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무슨 지도냐 하면은 그 장개석이가 뭐 대만으로 쫓겨가서 본토 수복을 하겠다고 그 본토 수복을 하려면은 그 지리지형을 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명하고 지리지형하고를 이제 그 두 개를 이제 그 논아갖고선 만든 이제 지도책이 있는데 그 지도책을 제가 살라고 다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뭣도 모르고서 그 통신으로다가 이제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이제 흔책방에 이제 그 인터넷 서점을 통해서 이제 이걸 살라고 그랬더니 다 진행이 되다가 니네한테는 안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했는데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이제 그 현지 사람을 시켜갖고 이걸 해서 이제 이게 받아낸 이제 그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느 지역이냐 하면은 이렇게 황하가 이렇게 쭉 동쪽에서부터 흘러다가 북쪽으로 흘러다가 다시 서쪽으로 흘러다가 남쪽으로 흘러다가 이렇게 돼서 이제 그 서북 방향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를 이렇게 그 위로 이렇게 올라갔다 그래서 이게 모자 같다 그래서 하투라고 그럽니다. 그 지역인데 여기는 내몽골이에요. 지금 내몽골인데 요 지역을 지금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통제거, 영제거 여기 지명이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지명을 양자강하고 그러니까 황하하고를 이어놓은 거다라고 뻥을 친 거예요. 아니 분명히 이게 지명이 남아있으니까 저로서는 그렇게밖에 해석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물론 걔네들 사설을 보면은 마치 그렇게 한 것처럼 보이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럼 그 흔적은 그럼 거기에 운하가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운하가 없어졌는데 이제 그 워낙 그냥 황하라든지 양자강이라든지 이런 데가 범람이 심해 갖고요. 완전히 그 강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설을 그 강을 맞춰 보려고 그러면은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운하자리가 있는데 보면은 그럼 과연 걔네들의 운하겠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당 저걸 보는데 구당서의 124권, 그러니까 권 124가 열전으로는 74권이고요. 이정기의 이정기를 이정기 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앞에 그 후희일이라고 그러는 이정기의 내종사춘, 그러니까 고모의 아들입니다. 고모의 아들인 후희일이 그 한 문단쯤 나옵니다. 그거를 이제 한번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후희일은 평로 출신이다. 어려서 무예를 익혔다. 천보 말에 알록산이 반란을 일으키며 그 복심인 서귀도를 평로 절도로 삼았다. 그러니까 알록산의 패거리예요. 서귀도라는 사람은. 그런데 후희일이가 평로 비장으로 병사를 거느리고 안동도호 왕현지와 함께 습격해서 서귀도를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이제 그 조정에서 보낸 사신이 이제 이제 자초 지정을 듣고서 왕현지를 이제 여기서는 이제 왕현지가 이제 제일 이제 우두머리니까 평로 절도사로 삼았어요. 근데 왕현지가 죽게 되니까 그
군인들이 들고 일어나 갖고, 근데 여기서 군인들의 그 주축은 누구였냐 하면은 이제 이회옥입니다. 훗날에 이정기가 되는 이회옥이가 후위를 그 그러니까 그 자기네들의 제일 우두머리로다가 그 추대를 해요. 그러니까 이정기의 추대죠, 말하자면. 그래서 절도사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후위리가 절도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후위리가 이제 못된 짓을 해요. 이제 그 말하자면은 사촌 동생한테. 그래갖고 쫓겨납니다. 그랬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쫓겨난 사람한테 뭐 검교상서 우복이야 상주국을 주고 회양군왕을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이거는 이제 나중에 결과고. 근데 하여튼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뭐 방종하고 정사를 게을리하고 불교를 심하게 받들고 사냥하기나 하고 뭐 이러다가 보니까는 평로절도사로서의 그 역할이 그러니까 횡포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쫓아내게 되는 이제 동기를 만듭니다. 근데 당에서 이렇게 이런 벼슬을 이제 쫓겨난 사람한테 줬고, 또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뭐라 그러냐 하면은 그 지성사를 추가해주고 사공으로 옮기고 죽었는데 조서를 해서 뭐 조회까지 하고 태보로 추중하고 이런 짓을 해요, 당나라가. 이러니 나라가 권위가 쓰겠냐고. 그러니까 이 구조를 보면은 당의 권력 낭비와 세금 낭비가 얼마나 정말 웃기는 짓을 하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은 이 평로절도사를 다 쫓겨난 놈인데 그놈을 왜 이 세금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록을 줘가면서까지 이 짓을 하냐고. 이게 아주 웃기는 거죠. 근데 하여튼 이 평로 번진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제 자기네 땅인데 거의 자기네가 저걸 행사를 못 해요. 뭐라 그러죠? 인사권도 제대로 이제 저걸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번진이라는 말을 쓰게 됐는데, 알록산이 반란을 일으킨 거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 평로가 이렇게 골치 아픈 지역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제 이회옥의 얘기를 들어갑니다. 이정기는 고구리 사람이다. 이게 이제 후일의 이제 이 전기의 첫 번째 저겁니다. 그 다음에 본명은 회옥이며 평로에서 태어났다. 758년에 평로절도사 왕현지가 죽었다. 사신을 파견해서 조문하라는 칙이 있었다. 회옥은 왕현지의 아들을 절도사로 삼을까 걱정해서 죽여버렸어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이제 나름대로 이제 아마 자기가 여기서 거점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미 한 것 같아요. 그래갖고 자기가 직접 절도사가 될 만한 나이는 못 되니까 자기 내종사촌인 후이를 앞세워갖고 왕현지를 중앙조정에서 아들을 절도사로 삼으면 자기가 이제 힘을 발휘를 못할 테니까 아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사촌형을 이제 추대를 해서 이제 군수로 삼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제 마지못해서 이제 절도사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흥영관의 많은 군사가 사조이를 도보라. 사조이는 사사명, 이 반란을 일으켰던 안사의 난을 일으켰던 알록산 사사명인데 사사명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사명을 거기를 이제 토벌을 하려고 이제 정주에 이제 군대를 이제 집결을 시킨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저쪽 서역 쪽에 있던 위구르의 군사까지 끌어들인 거예요. 당나라가 그렇게 취약한 거야. 그런데 위구르의 군사가 와갖고서 얼마나 횡포를 부리는지 당나라의 장수를 그냥 병사가 막 패는 거예요. 그냥 뒤있다. 그렇게 당이 약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절도사들이 통제를 못해. 그렇게 말썽 부리는 놈을. 근데 이제 이회옥이는 이제 이제 후희리가 이제 군으로다가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러니까 새끼 장수 비슷한 걸로 해서 이제 보냈는데 이제 이 위구르 이제 말썽 부리는 이제 장군이에요. 장군을 불러 나와 너 나와. 그래갖고서 이제
맞붙은 거야, 이제. 그 대중이 다 보는 데서. 그래서 맞붙었는데, 위구르 장수와 이제 그 각축을 벌이는데, 이제 병사들이 다 구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약속을 이제 시키는 거야. 하여튼, 진흥은 이제, 그러니까 아주 뭐, 패도 이제 문제 없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싸움이 시작되는데, 그냥 냅다 이제 업어치고서는 그냥 한테 후려갈 졌는데, 이놈이 얼마나 그냥 그 혼이 났는지 오줌까지 찍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그다음부터는 이놈이 이제 쪽을 못 쓰는 거야. 이래 갖고서 이제 완전히 아주 그 스타로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회옥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훗날에 이정기가 되는 사람이 아주 화려한 이제 그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절도사 후일은 이회옥이 내정사촌형이고, 병마사로 임명이 됐다. 이정기가 의지가 굳고 여러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으니 후일은 문제를 만들어서 해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너무 인기가 좋은 거야. 뭐 일도 잘해, 하여튼 어디 가서 그러니까 실적도 좋아 이러니까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사촌형이지만은, 이게 자기 자리가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를 이제 만들어 갖고서는 이건 이제 이회옥이를 이제 내쫓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군사들이 이제 죄다 이제 비난을 하고 이제 해직이 부당하다고 이제 난리를 쳐요. 그러다가 급기야는 이제 그게 이제 팽배가 돼갖고 이제 후이가 그 사냥을 나갔는지 하여튼 나갔는데 그 군인들이 못 들어오게 만듭니다. 못 들어오게 만들고, 그러니까 결국은 내쫓는 거죠. 그래갖고 후일은 이제 그 도망을 가고, 이제 이회옥이를 시켜서 이제 군수로 삼는 거예요. 완전히 아주 민주적인 그런 절차를 밟아서 말하자면은 이제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얘기거리를 이제 쓴 책에도 이제 그 태평광기라는 이제 책이 있는데, 태평광기라는 책은 어떤 책이냐 하면은, 북송 때 그 이방인이 서현인이 후몽인이 이런 사람 12명이 그 설화를 모아갖고서 문집을 만들었는데, 이게 대단해요. 보니까 500권의 책이 만들어졌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얘기는 몇 가지가 있냐면 6270편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런 짓들을 그 송나라 때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신선에 관한 얘기, 도술에 관한 얘기, 별난 사람, 별난 중, 요새로 봐서는 쾌걸, 이런, 점에 관한 얘기, 하여튼 이런 오므라 잡탱이 같은 얘기를 92가지로 분류를 해갖고 만든 책인데, 거기도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론이 두숭숭해지고 유언비어가 나도니까 절도사 후일은 이제 성질이 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정기를 잡아가지고 법으로 다스리려 하는데, 이정기는 억울하죠. 근데 하소연할 것도 없이 이제 옥중에 갇혀 있는데, 불상을 만들고 이제 그 신의 도움을 기원하는 수밖에 없었다. 때는 섣달이 가까워 올 무렵 정기는 추위 속에 한탄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회오가 내가 이제 부귀를 누릴 때가 됐다. 그러고서 이제 들리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깨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또 잠을 청하는데, 담 위에 푸른 까마귀가 지저귀는 걸 보게 되면 그때 네가 부귀를 얻을 때임이니라. 이제 이렇게 이제 또 얘기를 하더래요. 그런데 사람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는데, 날이 밝으니까 막 갑자기 그냥 그 참새만한 푸른 까마귀가 왜 까마귀가 더 큰데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담벼락에 모여들더니 잠시 후에 그냥 그 고함 소리가 나더니 희를 쫓아내고서 자물쇠 부수고서 회옥을 끌어내더니 말하자면 이제 절도사 대신에 자기네들이 임시로 하는 거니까 유후를 이제 삼았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등장을 하는데, 이제 사서상으로는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군인들이 모여서 후희를 내쫓았다. 희일은 도망치고 마침내 이회옥을 세워서 군수로 삼았다. 조정에서는 이로 인해서 평로지청 절도사 해운 앞 신라 발해 양번사라는 이제 직위를 줘요. 그리고 검교 공부상서 겸 어사대부 청주자사로 삼고 이제 이름을 하사를 합니다. 그게 이제 765년에 해당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벼슬을 올려줘요. 그러니까 아주 승승장구하는데 요거는 구당서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또 하나 구당서에서도 이제 인용을 했는데 하여튼 이것도 이제 그 이영효라는 사람이 변주를 거점으로 반란을 일으키는데 여기 가서 굉장히 이제 그 공헌을 하고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 그 업적이 있는데 다시 이제 그 이회옥 이제 그 열전에 가서 보면은 대략 11년 그 검교사관과 동중서 문화평장사가 되었다. 13년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 그 조정에다가 대듭니다. 그러니까 조정하고 이렇게 그 말하자면은 전쟁 태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당 조정은 이제 되게 쫄아붙은 거예요. 그래서 저게 무슨 짓을 하려나 그래갖고서는 막 이제 그 이정기를 이제 쫄라고 이제 저걸 하는데 느닷없이 야 니네 황제 그 가문에다가 내 이름 올려줘. 그러고서는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 조정이 영 헷갈리는 거야. 아니 저게 완전히 반란을 그 계획한 놈으로 알았는데 아니 이거는 뭐 우리한테 와서 그 가족을 삼아달라고 그러니 이게 도대체 무슨 수작이야. 이제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 정치는 혹독했다라고 이제 그 사서상으로는 그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여럿이 모여서 그 제대로 말도 못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랬는데 그거는 이제 그 완전히 사가들이 아주 이건 흠담을 한 거예요. 처음에 치주, 청주, 제주, 해주, 등주, 레주, 기주, 밀주, 덕체, 체주 등의 주를 다스리는 것도 좋은데 그 주위에 있는 그러니까 자기하고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다 묶어요. 묶어서 조정에다 대듭니다. 대드니까 이제 완전히 골치 아픈 존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슨 기사가 나냐면 요건 이제 구당서의 기사인데 그 치청절도사 이정기의 아들 이납을 청주자사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치정절도 이후로 저걸 했다. 그러니까 아들한테까지 벼슬을 주는 거예요. 아들한테까지. 이럴 정도로 이제 말하자면 당나라 조정이 이제 쫄아붙는 거죠. 그 다음에 대령연건에 설숭이 죽고 이령호가 난을 일으키자 여러 도에서 함께 공격하여 얻은 것을 자기 의무로 삼았는데 이정기는 조주, 복주, 서주, 연주, 운주를 얻어서 모두 앞에 있던 저기하고 합해갖고 모두 15주가 됩니다. 이때가 영토가 가장 넓을 때예요. 그런데 안에서는 아주 뭐가 생겨도 다 논아먹고 이게 이제 하여튼 동등하게 대우를 하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그 발해의 명마 거래가 해마다 끊이질 않았다. 그런데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게 굉장한 수입원이 된답니다. 엄청난 경제적 부를 일구게 하는 거예요. 이거 말고 이제 소금도 이제 엄청나게 이제 소금을 이제 그 전매를 해갖고서 수입이 많아지는데, 그거는 이제 여기 나왔던 체주예요. 체주에서 이제 얻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령이 아주 그 굉장히 공평하게 적용이 됐고, 부세가 고르게 됐고, 근데 하여튼 그 지금 당 영역에서 제일 강한 이제 말하자면 번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승사라는 그 절도사를 공격을 해갖고 그 겁도 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점점 이제 세력이 강해집니다. 근데 지금 분명히 이 사람이 고구리 사람인 게 분명한 게, 고구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그 나라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게 세제가 근데 그건 사서 속에서는 이제 얻을 수 없는데, 발해가 세가 굉장히 쌌답니다. 굉장히 작았대요. 그 다음에 발해가 아마 그 제도가 굉장히 좋았던 모양이에요. 발해 제도를, 발해가 바로 옆에 있었으니까
발해 제도를 도입을 하는 거라고 그럽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세가 작되는 게 얼마나 이제 효과가 좋으냐면, 이거 우리도 이번에 경험을 단디 했지 않습니까? 5년 동안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그냥 세금 막 그냥 훑어갖고서는 아주 그냥 그 기업 아주 쫄딱 망하게 만들고 국가 세금은 아주 형편없게 만들고 이제 이랬는데, 이게 이제 옛날부터도 말이 많은 거예요. 요걸 보면은 그러니까 춘추전국 시대의 위의 거상이고 재상이었던 백규가 그러니까 백성들로부터 받아들이는 세금을 기존의 10분의 1에, 그러니까 요새같이 부가세 10%인데 그게 아닌 20분의 1로 받겠다라고 하니까 맹자가 뭐라 하냐면, 당신이 지금 하려는 짓은 그거는 맥이 하는 짓이다. 그거 왜 맥을 따라가느냐? 그 맥은 어디예요? 맥은 우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맹자가 반대했대요. 맹자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이런 거 보면 또 아주 그렇게 훌륭한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충주공양전에는 10일보다 적게 받는 자는 대맥과 소맥이다. 그러니까 우리 쪽이 굉장히 세금이 쌌기 때문에 국부를 계속, 그러니까 강한 나라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걸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서에는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근데 그 전통을 받아갖고 발해가 그렇고 이정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 이제 그 사람들이 모이는 거야. 그런데다가 이제 레무라는 데는 철이고, 레무와 승에서는 구리가 나오고, 뭐 이제 그러니까 체주는 소금 생산이 체주에서 나오는 소금 생산이 당에서 생산되는 전 소금량의 반을 댔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국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여기 나오네. 당시 당의 생산량의 절반에 상당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강한 걸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게 지도가 그 다음에 이제 지도가 나오네요. 이게 이제 청주, 그러니까 치청 절도사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요만한 영역만 갖고 있다가 여기까지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청주에,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옆에 이제 이렇게 조그만 이제 저건데, 이 체주가 이제 여기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세요. 체주가 여기 지금 현재로는 여기 하남성하고 아마 호북성 정도의 위치일 것 같은데, 여기에 있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 이제 얘기를 들으시면 이제 좋습니다. 그래서 청주에서 운주로 옮겨 살았다. 그러니까 청주에서 운주로 오니까는 당나라 조정이 짠뜩 또 긴장을 합니다.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야, 저게 우리 잡아먹으러 오는구나,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들락과 자신의 신복들에게 그 땅을 나눠지게 다스리게 하고, 그러니까 조정은 두려워서 불안에 떨었고, 비원주에다 성을 쌓는다고 이제 이정기가 듣게 되니까는 제음으로다가 군사를 옮겨. 그러니까 제음이라는 건 이제 바싹 이제 앞으로 이제 낙양 쪽으로다가 이제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덜덜덜덜 떠는 거죠. 그런데 삼국사에 보면은 신라가 뭐냐면은 사자를 보내 패강의 남쪽과 주와 군을 위로하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패강이라는 데는 이 위치에 여기에 해당하는 위치입니다. 여기 청하라고 있어요. 요게 패인데, 요게 지금 현재 지명은 청하거든요. 근데 요게 하여튼 여기하고 관련 있는 지명인데, 아니 어떻게 돼서 같이 섞여 있냐고 도대체. 신라에서는 여기다가 이 사자를 보냈다고 그러는데, 이게 도대체 아주 헷갈리는 건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치명적인 짓을 하냐면은 이정기가 그러니까 양자강과 회수의 수로를 막아서 당나라로 가는 이제 저거를 이제 군수품을 이제 끊으려고 이제 이제 용교와 와구를 막아버립니다. 근데 용교는 현재 지명으로는 숙주예요. 서주 남쪽인데 그게
산동성 바로 밑에 있는 지명입니다. 그래서 공물을 실현하는 수천 척을 움직이지 못하게 해요. 그랬더니 조정에서 이제 그때 덕정인데 장만복이라는 이제 호주 자사를 불러놓고서 이제 얼르고 뺨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은 전에 아버지가 네 이름을 고쳐서 정이라고 이제 경을 칭찬을 했는데 내가 보니까 강회초목으로 하여금 경의 위험을 떨치게 하고 싶은데 선제가 이름 바꾼 바를 따라서 그러니까 여기서 적이라는 건 이정기예요. 이정기가 경이 이렇게 위험 있는 거는 모를까 걱정이 된다 하고 이제 이 칭찬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이제 만복이라고 이름을 이제 고쳐줘요. 그랬더니 그냥 장만복이가 우쭐해갖고서는 이제 그냥 서둘러서 이제 와구로 그냥 그날로 간답니다. 그러니까 말을 탄 채로 강둑에 서서 그냥 막 뭐라 그러니까 이 장만복이가 나름대로 이제 군사력이 좀 있었던 모양. 그래갖고서 치청군이 제대로 뭘 못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이제 또 나옵니다. 장만복이라는 이 사람 열전을 들여다보니까 또 그래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제 건중초에 이정기하고 전열, 양숭이, 장유학이 이제 같이 이제 이정기가 이제 수석거리는 거죠. 수석거려서 이제 반란을 일으켜요. 그런데 이때 이제 왜 반란이 일어나게 되냐 하면은 779년에 대종이 죽고 덕종이 즉위를 하는데 덕종이 세법을 바꿉니다. 세법을 바꾸니까 세수가 이제 많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뒤가 든든해지니까 이제 덕종이 이제 이런 절도사들한테 이제 말하자면은 위압적인 이제 고압적인 이제 그런 위치를 이제 저걸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영역에서 이렇게 이제 이쪽으로 이제 여기가 이제 당나라의 조정인데 여기를 이제 들이 이제 압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를 다 이제 수석 해갖고. 그래서 이제 서주에 병사를 증강을 시켜 강회를 누르니 운송길이 이제 막혀서 이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아주 당이 허약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힘을 발휘할 때쯤 돼갖고 악성 종양으로 죽어버립니다. 안타까운 거죠. 그때 나이가 49살이다. 이제 아들 나비 독단으로 군사와 정치를 다스리면서 이제 한 달인가를 아버지가 이제 돌아간 거를 숨기고서 발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납이 이제 아들이 군대를 믿고 의지를 하면서 의지를 이제 하다가 대들다가 이게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해주니까 슬쩍 이제 귀순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제 그랬더니 이제 군대는 강하고 하니까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나비한테 벼슬을 이제 다시 이제 인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주변에 있는 세력들한테 위세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게 필요했던 모양이에요.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데 이정기는 말하자면은 세력만 만들어 놓고서 제대로 이제 말하자면은 국호라든지 이런 거를 표방을 못 했는데 내부적으로만 하고. 그런데 아들이 국호를 선포를 하고 왕을 자칭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아들 이나비가 대종이, 그러니까 이제 먼저 임금이 불러갖고서는 10살 땐가에 벼슬을 줍니다. 10살짜리를 벼슬을 줍니다. 벼슬을 주는데 봉예라는 벼슬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구급인데 종육품에 해당하는 그런 벼슬을 그냥 막 올려줘요. 예, 그럴 지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이 짓을 했겠느냐. 그 다음에 이정기가 군사를 거느리고 전승사를 공격을 해서 그러니까 전승사를 공격을 해주니까 아주 또 당 조정에서 고마워갖고 하여튼 또 벼슬을 또 올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아버지 때의 그 위세를 아들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좀 그